안녕하세요. 수학원 삼각함수 세 번째 시간 삼각함수 그래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요, 일단 우리가 전 타임에 공부했었던 삼각함수 값을 계산하는 것을 매우 능숙하게 해주셔야 돼요.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를 그리려고 하는데 y는 2의 x제곱이라는 걸 그리려고 해볼게요. 한번 써볼까요? 자,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합니다. 근데 x가 1일 때 y의 값을 계산을 못하고 x가 2일 때 y의 값을 계산을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 지수의 값을 내가 구해서 함수값을 구한 다음에 이 순서쌍으로 그들을 나타내고 그다음 그 순서쌍을 좌표로 삼는 그 점들을 좌표 평면 위에다가 찍어서 표현을 해줘야 하는 만큼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함수값들은 정확하게 구해내 주실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배울 것은 y는 sin x, 그다음 y는 코사인 x, 마찬가지로 y는 탄젠트 x라는 세 개의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x가 3분의 파일 때 사인 값, 즉 사인 3분의 파이, 아니면 2분의 파일 때 코사인 값, 코사인 2분의 파이, 이런 것들을 구하지 못한다면요, 이거 절대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값들을 구하는 게 아직 너무 미진한 상태라면, 즉 구하는 것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구하는 것들의 정답률도 좀 많이 떨어진다 싶으면은 일단 잠시 멈추시고 그 전으로 돌아가서 다음과 같은 값들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좀 알아두고 공부를 해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여러분들은 충실히 다 공부를 했다라는 전제하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y는 sin x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sin x. 자, 뭐 늘상 그렇듯이 우리는 좌표 평면을 먼저 이렇게 쭉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하나 점을 찍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0일 땐 y의 값이 얼마가 될까요? 네, sin 0이죠. 자, 단위원 하나 먼저 그려놓고 시작할까요?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가 편하게. 자, 단위원 하나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림이 잘 보이려나? 네, 됐죠? 조금 각도를 조절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단위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놨고요. 자, 그 상태에서 바로 x가 0이라면은 아무것도 돌지 않았을 때 모습이니까 이 점에서의 y좌표를 말하는 거겠죠. 얼마입니까? 네, 0이죠. 그래서 이제 0,0에다가 이렇게 점 찍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x가 조금씩 커진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조금씩 커지면 이게 점점 벌어지는 거죠. 점점 각이 커진다는 것은 직선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 자, 그럼 점점 이 y 값이 어떻게 되나요? 교점의 y 값이 네, 계속 커지죠. 근데 처음에는 계속 커지는데 이게 꽤 가파르게 커지다가 그 다음에 점점 완만하게 커지면서 딱 어떤 값을 찍습니까? 네, x가 2분의 파일 때, 한 2분의 파일 때 요 정도 지점이라고 할까요? 네, 2분의 파이라는 그 지점에서 어떤 함수값을 갖죠? 네, 1이라는 함수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x가 2분의 파일 때 1. 사실 x가 뭐 3 정도쯤 되는 숫자니까 얘가 1.5가 되거든요. 그럼 1이라면 한 요 정도쯤 점이 찍혀져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간격이 이거랑 또 일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서 요 위에다가 점을 찍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합니다. 뭐 상관없어요. 뭐 그게 뭐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 x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럼 그때 그 점들의 y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네, 처음에 완만하게 줄어들다가 갑자기 극하게 훅 하고 줄어들죠. 그러면서 이게 파이만큼 돌았을 때 결국 0이라는 값으로 다시 회귀를 하게 됩니다. 자, 파이만큼 돌았을 때 0이라는 함수값을 갖는다. 자, 이 점을 지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더 돌아볼까요? 네, 더 돌아봤을 때 와, 엄청 가파르게 떨어지다가 네, 완만하게 떨어지면서 다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언제요? 네, 2분의 3파이일 때요. 2분의 3파이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이렇게 갖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2분의 3파이.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점점 이제 완만하게 커지다가 다시 급격하게 훅 커져서 요 점으로 오게 됩니다. 자, 2파이일 때 다시 0이라는 y값을 갖게 되죠. 그들을 한번 이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어지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재미없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점점 이게 각이 커짐에 따라서
y 값이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을 그냥 대표로 찍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처음에는 엄청나게 가파르게 y좌표가 늘어나요. 같은 만큼씩 벌어지는데 점점 이때는 요만큼 y가 늘어나고, 이때는 요만큼 늘어나고, 이만큼 늘어나고, 이만큼 늘어나고, 이만큼 늘어나고, 이만큼 늘어나고, 이만큼 늘어나고, 이만큼 늘어나고. 이게 점점 y가 늘어나는 그 정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에 되게 가파르게 늘다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마치 이런 동산의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런 동산의 느낌으로. 자, 마찬가지로 지금은 천천히 줄어들다가 갑자기 훅 하면서 줄어들어요. 그래서 처음엔 좀 완만하게 줄어들다가 갑자기 훅 줄어든다.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아까 요거랑 대칭성을 띌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은 더 훅 이렇게 떨어지다가 완만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훅 떨어지다가 완만하게 마무리가 돼서 이렇게 달아들겠죠. 자, 그 다음에 완만하게 늘다가 점점 훅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약간 동상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파도 모양, 웨이브 모양,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한 바퀴가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죠. 더 진행할 수 있어요. 더 진행하는데 어때요? 아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일어났었던 그 상황이 여기서도 고스란히 일어날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이 또 거기서 또 고스란히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졌었던 그림이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반복될 가능성이 좀 느껴지시죠? 100% 똑같은 방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같은 만큼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전에도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전에도 이제 마이너스 한 바퀴를 돈 상태에서 쭉 돌면서 가졌었던 그 모든 함수값들이 다 이거랑 동일하게 찍혔을 테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졌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만큼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얼마만큼의 간격이요? 네, 2파이만큼의 간격이 계속 같은 느낌으로 반복적으로 그려질 것이다. 여기는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파이겠고 여기는 얼마겠습니까? 마이너스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같은 만큼이 계속 반복된다는 특징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수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주기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주기는 얼마? 네, 2파이만큼의 주기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것을 조금 더 수학적인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fx라는 것과 2파이만큼 더 큰 곳에서의 x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정확하게 동일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 뭐 요거를 이렇게도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fx 그 다음에 는 f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x. 그렇죠?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f x 마이너스 파이는 f x 플러스 파이랑 서로 똑같을 것이다. 네, 그쵸? 이게 파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요. x보다 파이만큼 적은 것과 x보다 파이만큼 더 큰 곳이 서로 같은 함수값을 갖는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결국 공통적으로 뭡니까? 얘랑 얘와의 차이가 2파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얘랑 얘와의 차이가 2파이만큼, 얘랑 얘와의 차이가 2파이만큼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표현하든 결국 같은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sin x라는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에서 내가 개수를 조금 이렇게 장난을 친다거나 한다고 했을 때 이 그림은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y는 이 sin x와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sin 2x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흔하게 생각해 왔었던 거니까 이번에 약간 좀 낯설게
등장하는 이런 아이들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2sin x라는 것은 어떻게 살펴보면 될까요? 네, y는 2sin x. 이 2라는 것이 sin 앞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x에 따라 결정되는 이 sin 값은 동일한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2배가 된 것 뿐입니다. 즉 한마디로 이 함수 값이 그냥 2배로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 양의 값을 갖고 있을 때 2배로 커지겠고 음의 값을 갖고 있을 때 2배로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2분의 파이일 때 함수 값이 1이 아니라 2가 되면서요. 이게 위아래로 엄청나게 진폭이 커지게 됩니다. 분홍색 그래프로요. 약간 좀 제가 그림을 잘 그리긴 하는데 오늘따라 좀 잘 안 그려지네요. 네. 민망해요. 자, 이렇게 뭐가 2배가 된다고요? 네, 진폭이 2배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주기는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왜? x가 결국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이는 동안 이게 한 사이클을 돌 테니까요. 그런데 이 sin x 앞에 2가 곱해져 있다 보니까 이 함수값이 그냥 2배로 증폭이 발생한다. 따라서 여기는 원래 1이었는데 여기는 뭐가 된다? 네, 2가 된다라는 특징이에요. 따라서 요거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요거는 뭐가 된다? 네,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주기는 안 바뀌고 진폭이 바뀌니까 결국 이 함수의 뭐 최대값, 최소값 뭐 이런 것들은 좀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중요한 건 바로 이 친구입니다. 잘 안 나오네. 잠시만요. 자, x 앞에 2가 곱해져 있는 이 모양새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생각하기에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결국엔 이 x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변함에 따라 이게 어떤 함수 값들을 갖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x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큼 변할 거예요. x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큼 변하는 동안 이 2x라는 것은 0부터 파이까지 변할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x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변하는 동안 2x라는 것은 0부터 파이까지 변할 거예요. 오,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가는 동안 이미 2x라는 것은 0부터 파이까지만큼 변했으니까 그때의 그 움직임이 그대로 나타나겠네? 그럼 x가 4분의 파이일 때 2x가 2분의 파이가 되니까 그때 얘는 1이라는 함수값을 갖고 미리 커졌다가 미리 작아지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가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2x라는 것은 그럼 파이부터 2파이까지 가는 그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미 진작에 4분의 3파이일 때 2x는 2분의 3파이가 되면서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을 가져요. 그 다음 거기서부터 파이까지는 그냥 뚝 다시 커져가지고 마치 2파이에 도달한 것처럼 0이라는 함수값을 갖겠죠. 어떻습니까? 2x가 써지다 보니까 기존에 x가 써지던 것보다는 2배 더 만큼 애가 성격이 급해졌죠. 왜요? x가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이는 동안 2x는 0부터 4파이까지 움직여야 돼요. x가 0부터 파이까지 움직이는 동안 2x는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이는 겁니다. x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이는 동안 2x는 0부터 파이까지 움직이는 거고요. x가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움직이는 동안 2x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인다고요. 즉 2x는 x에 2가 곱해져 있다 보니까 x보단 2배 더 빠른 속도로 변합니다. 자, 2배 더 빠른 속도로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이 한 사이클이 주기가 절반으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더 빨리 돈다고요. 더 빨리 도니까 당연히 주기는 절반으로 줄겠죠. 그래서 sin 2x, 2가 x에 곱해져 있다 보니까 이때 뭐가 2배가 된다? 속도. 무슨 속도? 변화의 속도가 2배 더 빨라진다. 자, 변화의 속도가 2배 더 빨라지다 보니까 당연히 얘가 어떻게 된다? 주기가 2분의 1배가 된다.
여기 2가 곱해져 있으면은 뭐가 2배가 빨라지니까? 변화 속도가 2배 빨라지니까 뭐가 어떻게 된다? 주기가 2분의 1배가 된다. 여러분들 이거 절대 외우시면 안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sin 3x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의 속도가 3배가 더 빨라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주기는 3분의 1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sin πx라고 써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πx 변화 속도가 파이배가 됐다라는 거예요. 변화하는 속도가 파이배가 됐다고요. 자, 그럼 변화하는 속도가 파이배가 됐다는 것은 주기는 파이분의 1배가 됐다는 얘기겠죠. 자, 근데 이거를 조금만 더 이렇게 더 직관적이고 수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결국 2x라는 것이 0부터 2파이까지 변하는 것이 x는 뭐부터 뭐까지 변하는 동안에 0부터 파이까지 변하는 동안에 이미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파이 x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파이 x가 0부터 2파이까지만큼 변하는 동안에 한 사이클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x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이 파이 x가 2파이가 된다는 건 x가 2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2가 될 때까지 그 한 사이클이 완성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주기는 그럼 2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제가 문제 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y는 sin 2분의 3 파이 x라고 써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것의 주기는 뭐가 될까요? 공식 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2분의 3 파이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변하는 동안 x는 당연히 0에서부터 어디까지 변하겠어요? 이게 2파이가 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2분의 3파이는 2파이가 자꾸 x 빼먹네. 2파이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해주면 돼요. 그럼 파이는 일단 약분해서 없어지고요. x는 3분의 4, 3분의 4가 되는 동안에 얘가 0부터 2파이까지 한 사이클을 돈다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주기는 얼마? 3분의 4가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외워지게 된다면 이거 사용해도 괜찮아요. 외워지게 되었으니까. 근데 외워지기 전까지는 이걸 그냥 무턱대고 야, 요것에 역수를 곱하면 된대 라고 외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금방 사라집니다. 나중에 헷갈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그걸 이해를 바탕으로 직접 구해내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외워지는 그러한 레파토리를 좀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 다시 해볼까요? 자, sin 2가 곱해져 있는 상황과 그 다음에 sin의 각도에 2가 곱해져 있는 상황. 이 두 개의 상황은 어떤 차이점이 있었다? 얘는 진폭이 2배. 얘는요, 변화의 속도가 2배. 따라서 주기는 2분의 1배. 그럼 왜 2분의 1배야? 2x라는 것이 0부터 2파이까지만큼 변하는 동안 x는 0부터 파이까지만큼 변할 테니까. 왜? 2x가 2파이가 되는 건 x 입장에서 파이가 되는 순간이니까. 따라서 0부터 파이까지. 그럼 만약에 y는 3 sin 2분의 5 파이 x라고 써져 있으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진폭은 3배, 그 다음에 2분의 5 파이 x가 2파이가 되는 그 순간의 x의 값은 5분의 4가 될 테니까 얘가 0부터 2파이까지만큼 도는 건 x 입장에선 0부터 5분의 4까지 변화하는 것과 똑같다. 따라서 주기는 어떻게 5분의 4가 된다라고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자, y는 sin x-m 플러스 n,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따라서 y는 4 sin 2x-
3파이 플러스 2라고 써져 있으면 y는 4사인 2괄호 x-2분의 3파이 플러스 2라고 정리할 수 있으니 진폭은 4배, 주기는 절반,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만큼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는 이만큼 평행이동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다. 따라서 이때 만약에 최대값 문제를 낸다. 최대값은? 그럼 당연히 진폭이 4배가 됐는데 그걸 또 뭐 무슨 주기라든지 뭐 가로로 이동한 건 상관없죠? 이걸 또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 시키자라고 했으니 4배가 된 거기에다가 2가 더해진 6만큼 최대값을 갖겠고 최소값은 당연히 4배의 진폭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만큼 또 위로 올렸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2, 즉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최소값으로 가질 것이고 주기는 네, 당연히 이게 2가 곱해진 거잖아요. 기본형이 뭐였겠어요? y는 4사인 2x가 기본형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변화 속도가 2배가 됐으니까 이게 주기는 반이 되어서 어떻게? 네, 원래 주기는 2파이였죠? 그럼 지금 변화된 주기는 어떻게? 네, 당연히 파이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문제들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대뜸 진짜 이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려봐라 라고 하면 그리면 되죠. 뭐 상관없습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때 직접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사인 충분히 네, 공부가 되셨죠? 네, 그럼 코사인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도 결국 기본적인 형태만 그리면 나머지 것들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예요. 자, y는 코사인 x. 자, 그림 그려봅시다. 자, 일단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단위원이 필요하겠죠. 자, 이번엔 x좌표입니다. 자, x좌표가 점점 어떻게 되는지 그걸 살펴보셔야 돼요. 자, 여기 일단 x가 0일 때 y의 값은 네, 이거 0이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x좌표라고 있잖아. 얼마입니까? 네, 1이죠. 그래서 0,1에다가 점을 찍는 거예요. 0,1. 자, 그 다음에 이 x가 점점 커지는 거야. 자, 그때 이 교점에 x좌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자, 이 각도가 커질 때 x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0이 되지 않습니까? 네, 2분의 파이만큼 돌았더니 0이 되더라. 그래서 2분의 파이, 0이라고 점 찍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더 줄어들어요. 팍팍 줄어들다가 일단 완만하게 줄어들어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왜 팍팍 줄어들어요? 요걸 보셔야지. 요걸 보셔야 되는 거야. 네, 그쵸? 이 x좌표를 봐야 되는 거니까 팍팍 줄어들다가 점점 완만하게 줄어들죠. 그래서 뭘 찍는다? 네, 마이너스 1을 찍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점을 지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제 다시 반등. 네, 점점 커져요. 처음에 완만하게 커지다가 나중에 팍팍 커집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0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네, 마지막 피날레로 네, 더 증가해서 팍팍 증가하다가 완만하게 증가해서 1이라는 함수값을 갖게 된다. 조금 공간이 부족해서 마지막에 좀 뭉개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럼 왜 그렇게 그려지느냐? 보세요. 처음에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훅 떨어져서 0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훅 떨어져서 0이라는 값을 가져요. 그 떨어지는 그 속도 그대로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완만하게 떨어져요. 그 속도 그대로 떨어지다가 완만하게 떨어진다. 자, 그다음 다시 완만하게 반등하다가 갑자기 훅 늘어나요. 완만하게 반등하다가 훅 늘어나고. 자, 훅 계속 늘어나다가 다시 완만하게 훅 늘어나다가 다시 완만하게 1이라는 값을 갖는다. 사인 그림 그리는 것과 되게 좀 비슷한 느낌을 받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 동일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림을 좀 제가 좀 잘 그리죠? 네. 죄송합니다. 네, 일단 이게 저희 최선이에요. 자, 이건 1이고 요거는 네, 마이너스 1이고요. 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만 놓고 한번 보실래요? 어때요? 이 사인 그래프 그렸던 거랑 완전히 똑같이 그려지죠? 네, 코사인은 사인 함수를 평행이동해가지고 겹쳐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는 평행이동하면 서로 겹쳐지는 관계입니다. 그 둘은 서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가지고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자, 그러면 코사인 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면 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진폭 위아래 이게 1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 1과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져요. 자, 주기 어떻습니까? 0부터 2파이까지만큼 그려졌던 그림이 계속 반복해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어요? 근데 주기도 역시 2예요. 사인에서 얘기했었던 게 모든 게 전부 다 똑같이 여기서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이것도 똑같겠죠? y는 2 코사인 x 당연히 진폭 2배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y는 코사인 2x 당연히 변화 속도가 2배가 되어서 주기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굳이 입 아프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평행이동도 똑같습니다. y는 뭐 3, 뭐 코사인 뭐 여기에서 뭐라고 쓸까요? 4x 마이너스 뭐 3, 그다음에 플러스 1. 자, y는 3 코사인 4x가 기본형인 거예요. 그리고 4괄호 x-4분의 3 하니까 x축 방향으로 4분의 3만큼 평이동했구나,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했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탄젠트 함수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탄젠트 x. 자, 얘는 사인 코사인이랑 조금 달라요. 독특해. 자, 역시 단위원 하나 그려볼까요? 자, x가 0일 때 y의 값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0이죠. 기울기는 0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게 조금씩 커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는요, 오히려 이 x가 이 90도에 다가갈수록 기울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그러다가 이 90도가 딱 됐을 때는 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커서 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분의 파이라는 그 지점을 기준으로 계속 여기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서 커지기만 하지 여기에 어떤 해당하는 교점이 생길 리가 없어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기울기가 계속 커지는 거죠. 계속 x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이 기울기가 커집니다. 자, 반대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이렇게 각도가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기울기가 아래로 가파르게 떨어지다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계속 근접해 가기만 하지 저기 교점이 생기지는 않는 이런 방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렇게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파이를 기준으로 똑같아요. 2분의 3파이까지 계속 기울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러다가 2분의 파이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꾸로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기울기가 기하급수로 작아져서 이런 모양을 띄어요. 이게 주기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반바퀴마다 지금 하나의 사이클을 돌고 있죠. 요렇게 해서 하나의 사이클, 요렇게 해서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 또 요렇게 해서 하나의 사이클, 그 다음 또 요렇게 해서 하나의 사이클. 즉 주기가 얼마야? 네, 주기가 파이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즉 y는 탄젠트 x는 주기가 뭐다? 파이다. 기존 것과 다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유의를 해주셔라. 그리고 얘는 다른 애들은 갖고 있지 않는 무슨 선이 존재한다? 네, 점근선이 존재한다. 이렇게 점근선이 이렇게 점근선이 존재한다. 그 점근선은 내가 뭐라고 표현해 줄 수 있다? x는 자 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파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파이배만큼 그러니까 파이 n 곱하기 파이만큼 떨어진 곳에서 역시 계속 정근이 생기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좀 사인 코사인이랑은 좀 특별한 모양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안 갖고 있었던 점근선도 얘는 가지고요. 또 주기도 또 파이로 또 반 토막 났어요. 그렇죠? 왜 이게 이렇게 반바퀴에서 계속 한 사이클씩 생기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한 사이클씩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모양을 띠게 된다. 탄젠트 함수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다행히게도 사인 코사인보다 탄젠트는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추가로 할 수 있는지 볼까요? 자, y는 2 탄젠트 x. 자, 탄젠트 x를 2배만큼 증폭시키는 건데 이게 2배 증폭시켜봤자 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좀 더 가파르게 그냥 올라가고 떨어진다는 느낌 정도? 그냥 그게 전부예요.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네, 그래서 요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언급이 되지는 않는다. 자, y는 탄젠트 EX. 자, 요거는 여전히 마찬가지죠. EX가 되었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2배만큼 더 변화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기는 또 반토막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원래 주기는 파이였는데 y는 탄젠트 EX 같은 경우에는 이게 2배만큼 빠르다 보니까 반으로 주기가 줄어들어서 2분의 파이라는 주기를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나머지 평행이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동일하다. 알겠죠? 네, 탄젠트는 또 특별히 최대값, 최소값은 논할 수가 없겠네요. 네, 주기까지만 논하는 게 가능하다. 네, 이것이 삼각함수의 그래프였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죠?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인, 코사인, 탄젠트 기본적인 형태의 그래프도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y는 a 곱하기 사인 x, y는 사인 bx, 이렇게 사인 x 앞에 숫자가 곱해져 있는 것과 각도 앞에 숫자가 곱해져 있는 것, 이 두 가지 버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앞에 곱해져 있었던 것은 진폭에 영향을 끼쳤죠. 뒤에 곱해져 있는 것은 주기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근데 주기에 다이렉트로 영향을 끼쳤다기보다는 변화 속도가 b배가 되다 보니까 주기가 b분의 1배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더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네, 그리고 이것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두에게 다 동시에 적용이 된다. 심지어 진폭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적용되는데 사인과 코사인은 최대 최소를 논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되지만 탄젠트는 그렇지가 않았다. 왜냐면 얘네들은 최대 최소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주기는 얘네들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동일하게 모두 다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 왜? 변화 속도가 2배, 3배, 4배 빨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주기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된다는 것은 이건 모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일 거거든. 자, 그 다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평행이동, 예를 들어서 뭐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해. 그럼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 대입하면 되잖아요. 이건 우리 수학상 맨 마지막 13단원에서 공부했었던 내용이죠. 자, 만약에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고 싶어. y 대신에 마이너스 y 쓰면 되잖아. 자,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고 싶어.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 쓰면 되잖아. 물론 이것을 단순히 외우기만 하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13단원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왜 그게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만이, 그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보실 수 있다. 우리가 매번 다 그러한 것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증명해가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으니까 그때 학습을 완벽하게 했다는 전제하에 지금처럼 야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되지, 마이너스 y 대입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이 삼각함수는 역함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삼각함수는 우리가 역함수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다.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는 역함수를 논할 수밖에 없었죠. 왜? 로그함수가 지수함수의 역함수였으니까. 대신 삼각함수에서는 이걸 1대1 대응도 아니기 때문에 이 역함수에 대해서 논의할 수가 없다. 다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에 올라가셔서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역함수에 대해서는 다뤄볼 수는 있어요. 이 범위를 제한시켜 놓으면 1대1 대응이 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사인 x 같은 경우에는 뭐 0부터 2파이까지 전부 다 정의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아니면 2분의 파이부터 뭐 파이까지, 아니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아니면 2분의 3파이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내가 딱딱딱딱 범위를 끊어주면은 그 범위에 맞춰서는 내가 내 역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 그래서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내 대학교를 수학과 아니면 뭐 자연과학 계열 이런 쪽으로 진학을 해보신다면 이제 그런 것들 배우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뭐 코사인도 마찬가지고요. 탄젠트는 그냥 그 자체로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이거를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혹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 범위로 잘라가지고 보신다면 역시 그들도 내가 역함수를 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이 삼각 방정식과 삼각 부등식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약간 스포를 좀 해볼게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뭘 또 공부를 할 거냐면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것을 사인 세타 아니면 코사인 세타 아니면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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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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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들 중에서 어떤 걸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변환하는 기법에 대해서도 같이 학습을 해보게 될 겁니다. 네, 다음 시간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변환도 그렇고 방정식, 부등식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꼭
그 전까지 복습 철저하게 진행해 보시고 그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준비가 되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집에서 잘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